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언제나 푸근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고향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머무는 내 고향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이제 한도, 기부금 한도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맡긴 기부자 소식과 함께 또 유명인들의 기부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소식들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이제 시행을 돼서 아직 이제 좀 출발선에 있긴 합니다만 세 분이 보시기에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이제 군수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뭐 분위기를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스포츠나 또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에서 이 스타 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기부를 해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또 홍보 효과도 거둘 야, 수 그럼요. 있고요. 예. 네, 의원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전라북도도 그 전라북도 홍보대사들이 분이 계시는데 네. 김수미 탤런트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우리 부안의 진성 가수님도 홍보대사인데요. 또 부안에서도 이렇게 또 기부를 하시고 해서 송대관 선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니까 아 이게 이제 기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은요? 예, 앞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 중심으로 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제도 시행이 얼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도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답례품 부분에서도 어떤 이 자치단체별 차별화랄지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올려놓고 보는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수도권으로 한 400만 정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1차적 대상이 될 그분들이 아마 이제 홍보가 확대되면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게 뭘까라면서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기부를 왜 하는지, 참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또 동참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나의 기부가 고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천에서 태어난 김나경 씨는 30년 전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김 씨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마음의 빚을 덜었습니다. 고향이 자꾸 작아지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계기로 소액으로도 고향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기부금은 전액 주민복지나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알리거나 이른바 관계 인구를 늘려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창의 청정한 바다와 산, 들에서 키워낸 명품 농특산품과 다양한 체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성해 기부제 초반 분위기를 선점해 가겠습니다. 모금액이 단체장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어서
지역 출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 인사를 내세우는 등 시군마다 모금 경쟁도 치열합니다. 항상 타지에 살고 있어도 이제 내 고향 전북을 항상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하지만 개선점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서신은 물론 향후에 같은 모임에서도 모금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은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목적 사업에 기부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기부해 주세요 하고 그 사업을 분명하게 실행한 다음에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관광지나 축제장 등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는 소액 금액으로도 가능하고요. 연간 500만 원 한도라는 게 이게 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영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체 세액 공제를 받는데 10만 원 이상은 16.5%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러 제한들은 있는데 아까 그 기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액 공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정도 16.5%인 거죠. 10만 원 네. 이상이면. 그렇죠. 네, 네. 그 기부자에게는 이제 또 세액 공제 말고도 답례품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기부에 따른 30%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30%에 대해서는 그 답례품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또 지역 특산품 구성들이 가장 좀 많은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역 상품권이나 또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도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각 자치단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있어서 좀 공을 들인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좀 취지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초창기니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간이 가면서 아마 이제 기부의 폭이 넓어지긴 할 텐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그래도 고향을 떠난 분들이 아마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쨌든 답례품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벌초 대행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 찬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고향사랑 이음에 들어가서 전라북도 자치단체 15곳에 답례품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90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상품들 좀 빼고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진안군이 75개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제 부안군이 51개로 두 번째로 좀 많았습니다.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지 벌초 대행이랄지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계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체류형 그리고 문화를 결합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희가 익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지역사령 초대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축제 또는 이런 공연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기부한 분들이 지역을 좀 방문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이제 기부금의 2차적인 파급 효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적 특성이랄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뭐 거제도나 이런 데는 뭐 요트 뭐 이런 다양한 좀 상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런 벌초 대행 서비스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특산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행과 관련해서는 뭐 숙박권을 좀 제공하는 정도다. 그래서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도 아직 늦지 않았고 좀 체험형, 체류형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벌초 대행 서비스 이런 건 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벌초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부안사랑 상품권을 주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상품권을 가지고 벌초 대행 업체한테 줄 테니까 해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일본의 고양새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처음에는 이 답례품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법으로 답례품 제한 딱 두고 있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부금보다 더 많은 답례품을 준 경우도 있어요. 초반기에. 그래서 신용카드도 준 자치단체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걸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한했냐? 바로 답례품의 30%로 제한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보고 다 제한해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좀 과도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은 2008년에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 기간을 줄여서 이게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본의 이제 고향 납세 제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부안군만 하더라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특정의 그 품목을 정하기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는 그 기회 폭을 넓혀준다는 거. 그러니까 범위만 확대하다 보면 사실 이제 차별성에 있어서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 가능한 답례품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이 기부금이 참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답례품 구성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쏠릴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치단체마다 그걸로 인해서 또 과한 경쟁이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십니까? 저는 답례품에 관한 하는 지자체 간에 좀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오히려. 예. 네. 그래야 좋은 답례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실제로 여기 오기 전에 몇 군데 대도시 기부금을 좀 했더니 거기는 답례품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도시는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 중소도시, 우리 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도시는 정말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활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이 경제적 도움이 되고, 또 지방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경제인들한테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답례품에 관한 한은 좀 지자체 간에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 답례품만 주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그 관계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 인구로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제형 답례품이라든가 체험형 답례품을 좀 우리 부안군에서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부안으로 와서 부안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도 경쟁이 부족하다. 경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답례품 준비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제 군수님도 계신데 아마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자치단체별로. 아마 1년만 지나면 좀 그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제도가 도입기가 있고 뭐 이렇게 성장기, 확장기 이렇게 보면 최소한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데, 이제 부안군은 이렇게 팀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데 전담 인력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부 전문가를 좀 고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답례품도 좀 발굴을 하고 지역과 연계되는 이런 답례품을 잘 발굴하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나 이런 전략들을 좀 어떻게 짤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제약 속에서도 어떤 홍보 전략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면서 이 폭을 넓힐 건지,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기부받은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쓰여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피드백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지, 지금은 어디에다 쓸 건가는 정해 자치단체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부를 받자. 그러려면 답례품이 있어야 한다. 좀 이런 수준이라서 좀 더 분발하고 경쟁해야 될 문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요? 예,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한 15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아까 군수님은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많이 있습니다. 부안같이 이렇게 좋은 여건이 좋은 데는 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시군들이 있어서 이것은 답례품의 질을 좀 높여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 군수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는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본인들의 그 예산보다도 이 기부금이 더 모여가지고 아주 지역 주민들의 그 복지 향상이 굉장히 유용하게 써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만들었는데,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막 과열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좋은 상품을 잘 정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자. 홍보 제한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사회자께서 너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상한 방면으로 경쟁이 이렇게 돼서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를 어떻게 잘 스토리를 만들 건지, 특히나 출향 인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 뭐가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고 있다든지, 그럼 이런 걸 좀 살리겠습니다라든지, 그리고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군가도로 해서 벚꽃길이 대단히 유명하고 그때 이제 떠났던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걸 뭔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뭔가 기부금을 통해서 한번 복원을 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기부할 분들의 어떤 향수도 자극하고, 그게 이후에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서의 이런 내용들이 되려면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제반 준비들이 됐을 때 사실 이제 목적성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통합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정한 발전이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모아지면서 목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통합, 그리고 외부의 기부금, 이게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로 작동하려면 저는 좀 전문적 준비, 노력, 그리고 스토리 발굴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치단체들이 좀 분발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에서 저는 경쟁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부안에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담 인력은 있고요. 팀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에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답변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답례품 구성도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니까 이만큼의 답례품을 받는 일회성 기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년 한 번 맺은 인연을 좀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뭔가 이제 기부, 모금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기회들이 좀 오히려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에 이제 기반이
경제관 약화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막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4개의 시군 가운데 전주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지방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전주는 이제 주의 지수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든 이제 시군들이 다 이제 위험 진입과 고위험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243개입니다. 과연 이렇게 개인 기부금만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또 지역 경제에 있어서 과연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또 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액들이 또 모여서 어떻게 이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1조씩 조성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뭐 202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8조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출발했던 전제를 놓고 보면 목적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면 그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디지털 이런 데 민감하기도 하고 수요는 늘어날 텐데 어디에다 기부를 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균형 발전의 전략 속에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부를 어떤 지역별로 좀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기부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차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인구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쪽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가 큰 흐름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도 인구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서 그쪽에 답례품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방문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좀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이제 궁극적 목표라고 보면 지금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모든 자치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전제로 해서 좀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군수님도 계시는데 시즌 2라고 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좀 강력하게 좀 하는 게 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법인을 막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일정한 제한액을 둬서 뭔가 이 지역에 봉사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한 제도가 1, 2년 정도 시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 요구가 높아서 바로 도입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사례가 준비되고는 있지만 이게 꼭 좋은 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라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거고 그 가치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 발전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통한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군수님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 제도의 취지가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발전입니다. 두 번째 지방 정부로 봐서는 재정 확충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고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우리가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가 처음인데 우리 부안군 예를 들어보면 올해 우리가 5억 정도 모금액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출향 인사가 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잡고 있고요. 그 5년 후에 27년에는 한 10배 정도 50억을 잡고 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뭐 한 우리 돈으로 820억 정도 했는데 2021년에 8조가 넘었거든요. 100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늘어난 법 없고요. 다만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기부 주체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과 법인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법인을 배제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부 대상에서 보면 우리는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안 되고 그 위에 지역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금도 우리는 개인이 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2,000엔 이상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나라의 형편을 봐가면서 이런 제도 개선해 나가면 우리도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굉장히 이 지자체 재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부자와 이제 기부금 상한선 이런 모든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에 있어서 완화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예. 말씀이셨고요. 의원님 네, 저도 의견 덧붙여 조금 주신다면. 전에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합니다. 네. 첫째는 서울, 경기, 인천이 50% 이상 인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14개 그 시도가 나머지 50%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올해 2023년도는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인구가 돌아가시는 인구가 더 많아요. 출생 인구보다. 이런 상황이 우리 그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너무 제한이 돼 있다. 그리고 홍보도 너무 제한이 돼 있고 저도 이거 계산하라고 건의문을 그 정부에다 내기도 했었는데요. 전체 시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법인을 너무 제한을 해 두니까 우리 그 장수에서 성공하는 서울 기업인이 내가 그 우리 고향에 내가 좀 막대하게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 500만 원이 개인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으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렇게 좀 막대하게 내면은 세제 혜택도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 기부 문화뿐만 아니라 인구 관련된 이 보완 역할들이 그 상당히 그 상쇄 효과가 있어서 지역이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처음에는 5억인데 50억, 500억 이상까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 있는 50% 인구들이 이 지역의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여러 제도 개선을 정부에서 일괄타결로 해야 된다. 네. 예, 이제 이런 걸 좀 저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훨씬 네. 더 기부 확산에 있어서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홍보 말씀해 주셔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세 분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좀 제한이 많다고요. 어떤 부분들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공식적 홍보 외에 나머지 홍보를 좀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모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출향 인사들인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연락을 하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체 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인은 뭐 경쟁이 좀 과열되거나 이런 분들을 좀 압박하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제 전제가 출향 인사들이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게 서신이랄지 이런 걸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뭔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시민들의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암암리에 전화도 하고 아마 이번 설 명절에 밥상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기부를 하면 어떠냐. 근데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도 사실 이게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단시일내에 될 수 없다. 결국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이 구전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공무원은 아무래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계 내지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기부를 좀 강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 모임들 그리고 개별적인 활동들은 지금이라도 풀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민의힘 뭐 정우택
의원이 요 홍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 매체를 추가하는 이런 건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랄지 이런 게 어떤가와 연관이 되고 또 잡음이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설 명절 때 좀 많이들 좀 홍보를 해서 출향 인사들이 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우리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정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이 기부에 있어서 이제 설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야기하실 거라는 또 예상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부금이 해당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참 궁금할 것 같거든요.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군수님께서는 이제 부안군에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에 쓰이게 될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법에서 어디에 써야 된다 일부는 지정해 놨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또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주로 인구 유입 쪽에 쓰려고 합니다. 뭐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청년 정책에 주로 써서 인구 유입을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부금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쓰이느냐 이게 또 오픈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감시 체계가 작동이 돼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도에서 그 기부금이 모이면은 그 세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올바르게 썼느냐 이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받아서 감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기금에 관련된 그 조례, 그 다음에 또 이번 추경에 이제 그런 기금 운용 관련된 내용들을 추경에 이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도 마찬가지지만은 도도 아주 투명하게 관리를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게 물었을 때 자치단체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투명한 운영에 대한 것들이 가장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부금이 모이면 그 어디에다 쓸 거냐,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 방향은 잡아주겠죠. 근데 저희가 이걸 조금만 좀 사고를 전환을 하면 기금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금을 쓰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받고 그 제안들을 예를 들면 백인 원탁회의랄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인구 소멸이랄지 이런 걸 해서 이쪽에 쓰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부자들에게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있는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경로당을 꼭 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올라오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쪽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꽃길을 좀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든지 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시민이 제출하면 객관적으로 그걸 원탁회의랄지 이걸 통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부자가 여기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정기부제를 같이 좀 운용함으로 해서 기부금이 기부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자치단체에서 좋은데 물론 쓰시려고 결정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기부자가 뭔가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다른 지역하고도 차별성도 있고 기부에 대한 보람 또 그리고 주민들이 이 과정에 직접 주체로 나서면서 모금 활동에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좀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군수님 의견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저도 사무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이 기금이 아까 그 박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 군도 기금을 이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의해서 모인 기금은 우리 주민들이 낸 돈이거든요. 물론 뭐 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욱더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따라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크라우드 펀딩 그 문제는 지자체에서 좀 고민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렇다면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협 등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내가 기부할 수 있는 대면 기부가 있고요. 또 비대면 또 기부에 있어서는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이가 알파벳 이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만 꽤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복잡하고 좀 어렵고 이 좀 본인 인증까지 막 거쳐야 되는 접근성에 있어서 참 아쉽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의원님은 어떻게 좀 기부 좀 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군수님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네. 그 부안의 김정기 도의원하고 서로 교차해서 10만 원씩 우선 하자 해서 김정기 의원도 하시고 저도 오늘 그 준비를 쭉 했었는데 네. 잘 안 돼요. 이게 컴퓨터에서도 했고 홈페이지로 들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는데 그 상당히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모바일로 되게 이게 송금을 많이 하는데 모바일로 이렇게 공인인증서까지 해서 그 좀 편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느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그 직원도 처음 한다고 계속 그 늦는 거예요. 막 한 30분도 걸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또 바쁜 일정이 있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농협에 다른 농협에 가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전주를 좀 나가야 되니까 문자로 좀 넣어주세요 해서 문자를 아까 보니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잘 완료가 됐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협에서 가서 하게 되면 다시 또 모바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선물 내용을 혹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다시 신청을 하는 이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누구나 그냥 은행에 가서 어른들이 고향에서 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부뿐만 아니라 이제 답례품 신청에 있어서도 이제 또 온라인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가서 농협에 가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 표시를 해서 군에서 A, B, C를 표시를 해서 A 하면은 A 그룹에서 알아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은데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면해서 은행에 가서 써서 주고 거기에서 승낙을 받아서 본인 인증을 받아서 다시 이걸 스마트 위택스라고 거기에 또 인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PC나 모바일로 하려고 하면은 또 그 은행을 가야 됩니다. 공동 인증서. 물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분들은 안 가도 되지만 가서 공동 인증서를 받아서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고향사랑 이음에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위택스에다 또 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약자들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기부금 제도를 원스톱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2014년인가 돼요. 이 바꾸고 나니까 400억 엔에서 1,600억 엔으로 뚝 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원스톱으로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이 기부금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모금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짧게 좀 의견 덧붙이실 거 있으십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일단 접근성인데 그 부분에 특히나 이제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적응을 잘 하기 어려운 그 연령대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좀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도우미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치단체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타지에 계신 분들도 내가 부안군에 좀 해야 되겠다. 부안군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걸 좀 안내를 해주거나 좀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은행, 그러니까 농협이 그 할 수 있는 창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랄지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다. 네. 농협이 막대한 뭐 홍보 효과랄지 이걸 받고 있는데 가서 해봤더니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농협이 이건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요. 이 지자체에서 어떤 도와준 사람을 써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신상이 다 낱낱이 공개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돼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네. 농협에 가보니까 친절하게 잘해요. 농협 직원들이.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네. 앞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 창구라든가 전담 창구라든가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은 그 컴퓨터 안에서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른들이나 이번에 이제 그 명절 때는 또 휴일이잖아요, 다. 휴일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이제 동네에 모든 지역에 보면은 그 고향사랑 기부제 그 플랜카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고향을 다녀가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자기 지역의 농협에 아마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협 창구에 고향사랑 기부제 창구를 이렇게 좀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마무리 발언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 줄 좀 메시지로 좀 해주실까요? 먼저 군수님부터.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국가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제도이고요. 다음에 지방으로 봐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제도가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고향을 찾아주신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이번 그 설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 정성이 전라북도와 또 여러분들의 고향에 큰 발판이 됩니다. 함께 노력해서 잘 사는 전라북도, 잘 사는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자치단체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자치단체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 성과는 향후 몇 년 후에 노력한 만큼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점들을 좀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좀 인식하고 그리고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정성 있는 그런 답례품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값진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함께 관심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위기 지역을 희망으로 바꾸길 기대해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